안녕하십니까.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본 우리의 언론과 정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월 29일 밤 이태원에서 헬로윈 파티를 즐기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 이태원 압사 참사라는 초대형 비극적 인명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사망자 154명, 부상자 133명, 사망자 중 여성 97명, 남성 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95명, 30대 32명, 40대 9명, 10대 4명 등이고 외국인 사망자 26명입니다. 정부는 11월 5일 자정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서울 시내 합동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사고 수습 구조 과정에 소방관, 경찰, 자치구 등 2,400여 명의 인력과 구급차 등 장비 238대를 동원했습니다. 이처럼 엄청나고 비참한 사고를 왜 미리 막지 못했느냐 하는 반성과 비난의 소리가 높고, 희생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도, 그리고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 데에 국민들의 요구와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당면한 사고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과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의 파괴 공작과 침략 행위를 막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들을 원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집단은 1948년 정부 수립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제1의 목표와 과제를 적화 통일로 못 박아 놓았습니다. 저들은 남조선 적화를 위해 6.25 남침 전쟁을 일으켰고, 수백만 인민이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관계없이 모든 것을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해가며 핵과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끊임없이 간첩을 난파시켜 남조선을 분열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민국을 흔들기 위해 길을 써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친북 좌파 정권을 겪었고, 지난 봄 간신히 주사파 친북 정권을 우파 정권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친북 좌파 세력의 조직적이고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서 곳곳에서 윤석열 정권, 즉 새 정부에 대해 은근히 발목을 잡고 회방을 놓고 있는 반헌법적이고 악질적인 불순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대한민국을 완전히 회복하고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과 위험, 국민이 일치 단결에 이겨내야 할 일들이 산같이 쌓여서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에서 있었던 헬로윈 참사도 사고가 촉발됐던 상황과 처참한 사고의 겉모습이 드러난 직후 일부 정치권에서 보여준 행태와 좌파 방송 등이 보여준 태도는 그냥 지나칠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골목은 좁고 가파른 비탈길이었습니다. 사람이 많더라도 일부러 미는 사람만 없다면 별 사고 없이 다닐 수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골목길에 꽉 차 있을 때 누군가 위에서 밀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게 되는 곳입니다. 참사가 촉발되기 직전 유명 BJ, 방송 자키 한 사람이 등장하자 20세 후반쯤의 남자가 지휘봉을 갖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부터 밀 거예요. 옆쪽으로요. 여기가 좀 막히거든요. 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어서 밀어 소리가 크게 들렸고, 갑자기
남자들 대여섯 명이 무리지어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며 밀어 하며 외치며 밀어졌겠습니다. 그러다 그 앞쪽에서는 아비규환으로 소란스러워지고 계속 뒤에서 들리는 밀어 하는 선동소리는 섬뜩한 느낌으로 그리고 머리카락에 쭈뼛하더라고 전했습니다. 마약에 취해 쓰러진 사람들을 눈앞에서 보았다는 한 외국인의 말입니다.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남자가 무료로 캔디를 나눠줬었는데 잠시 후 캔디를 받은 사람들 몇 명이 토하기 시작하더니 쓰러졌습니다. 처음 쓰러진 사람은 마약에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여러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쓰러지는데 전형적인 마약 증상 같아 보였습니다. 쇼크 온 것처럼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이 쓰러지자 누군가 와서 증거를 가져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마약 캔디가 심정지를 일으킨 것 같다며 심정지 사탕, 사약을 배포한 자를 잡아야 한다고 야단이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확인되겠지만은 여기까지만 봐도 치밀한 조직과 사전 계획이 작동하고 있겠구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배후는 누구이며 최고 사령탑은 어디 있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영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SNS를 통해 이태원 참사는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라며 이 모든 원인은 용산 대통령실로 집중된 경호 인력 탓이라며 졸속 결정을 해 강행한 청와대 이전이 일으킨 대참사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하는 희귀한 대통령 윤석열 때문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남 의원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며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지어낸 유언비어 같습니다. 대통령실을 옮기는 바람에 경찰 인력이 용산 대통령실로 집중돼 용산 경찰 병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인재라고요?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인지 알면서도 정부를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경호는 법률에 따라 일선 경찰서와 관계없이 경호 전문 경찰 부도에서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 의원, 사실 확인도 않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미확인 정보를 유포할 경우 허위 사실 유포 등의 문제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것 알지 않느냐 하는 등 비판 여론이 거세고 주위의 눈치가 심상치 않자 SNS에 올렸던 글을 슬며시 내렸습니다. 참극으로 압사한 피해자의 시신을 다 수습하기도 전에 MBC PD 수첩은 당국의 사전 대응 관련 문제점에 대한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를 했다가 시청자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왜, 무엇이 어떻게 잘못돼서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원인이 규명되지도 않았는데 정부 책임론부터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자 부랴부랴 관계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겠다는 문구로 고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겉으로는 정쟁을 하자며 우상호 의원 등은 책임 논쟁에 슬며시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 특히 대형 사건이거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큰 사건이 발생한 뒤 정치와 결부돼 움직여진다면 그때 가장 이득을 취하는 자가 바로 그 사건의 배후거나 범인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 공식을 따질 것도 없이 그럴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즘 이태원 할로윈 참사 때문에 묻혀버릴 수 있는 중대 이슈,
가장 관심이 큰 뉴스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장동 사건, 쌍방울과 변호사비 대납 사건, 서해 NLL 공무원 피살 사건, 탈원전과 나랏빛 2천조 등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장 득을 보게 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뉴스 초점에서 벗어나는 것 말씀입니다.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거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면 함께 해결하는 지혜를 보태고 고쳐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긍정적인 역할에 앞장서야 하는 정치권과 정치인, 언론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항상 정부가 하려는 노력에 초치고 기인 빼고 회방 놓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날뛰어서야 적들과 무엇이 다르며 그런 것들이 없다 한들 아쉬울 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옳은 건 옳다며 힘을 보태고 그런 건 그르다고 바른 길, 바른 방향을 지시하는 성숙한 정치, 정론 직필은 씨가 마른 난장판에 망나니꼴로 끝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우리의 언론과 정치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